결혼 10년 차 저의 삶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딸만 셋을 낳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외면을 받는 불편함과 착하지만 무능해서 늘 저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들도 편애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착실하게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네가 가장 든든하다. 역시 우리 집 기둥이다 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반면 둘째 아들인 제 남편은 되지도 않는 사업을 벌여 자꾸 실패하는 모습에 너는 참 살갑고 착한데 사업할 인물은 아니다. 정신 좀 차려 라는 말씀으로 남편에게 늘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애와 남편의 철부지 같은 사업 욕심, 그리고 딸 셋을 낳은 왠지 모를 저의 죄책감까지, 이 모든 것이 늘 폭풍 우치는 듯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사실 첫째, 둘째 딸을 낳았을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 저희 딸들을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네가 첫째로 아들을 낳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저에게 압박을 주셨고 저 역시 꼭 아들을 낳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셋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셋째마저도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시댁 모임이나 명절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둘째까지 아들을 낳아버린 형님은 어른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머님 옆에서 얄미운 말과 행동을 했어요. 어머님, 서방님은 이번에도 사업 때문에 돈 까먹으셨다면서요? 우리 그이처럼 직장인이 제일 속 편한데 왜 모르실까요? 아, 그리고 이번에 그이 명절 보너스 많이 받아서 어머님, 아버님 용돈 두둑히 챙겨왔어요. 명절이 마무리될 때쯤 어머님의 편애는 최고치에 다다랐습니다. 손자 둘이 있는 큰 아들네는 늘 고기 반찬 위주로 챙겨주셨어요. 크는 남자애들은 많이 먹어야 한다고요. 반면 여자애들은 많이 먹지도 않는다며 저희에게는 늘 작은 마른 반찬 한 통이 다였습니다. 착한 남편은 그 와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어색하게 웃더군요. 남편은 착하기만 했지 정말 무능했습니다. 이 생활에 넌덜머리가 난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멈추게 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영정 앞에서 누구보다 슬퍼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은 시스템대로 진행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중요한 업무 회의가 있어 오늘 밤은 일단 가보겠습니다. 상황 봐서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어머님, 저도 내일 다시 올게요. 애들 학교랑 학원은 보내야 하니까요. 죄송해요. 어머님께서는 늘 든든해하던 큰아들 가족이 황급히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3일 내내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살갑고 착한 남편은 어머님과 함께 슬퍼하고 마음을 나눴어요.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식당을 맡았습니다. 아버님 사랑만큼은 듬뿍 받았던 터라 가시는 길 끝까지 함께 해드리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차갑게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가져온 담요 덮으세요. 할머니, 제가 옆에서 안아드릴게요. 같이 자요. 할머니,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까요? 3일 밤낮 동안 어머님께서는 큰아들 가족의 무심함과 우리 가족의 진심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셨을 겁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추구했던 아들의 가치가 무의미했음을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변하기 시작했어요. 당신하고 우리 딸들이 3일 내내 어머니 챙기는 거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았어. 이제 나 정신 차릴게. 허튼 사업 절대 안 해. 당신 믿음 되찾을 때까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줄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버님의 첫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아주버님네 가족은 바쁘다는 이유로 역시나 불참했고 저랑 남편만이 어머님과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식사 중 어머님이 뭔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재경아, 너 예전에 작은 빵집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었지. 혹시 아직도 하고 싶니? 아, 네. 그런데 왜요? 네 시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재산이 있어. 그 중에 가장 고생한 며느리에게 주라는 몫도 있거든. 내가 평생을 큰아들과 손자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그렇게 가고 나니 알겠더라.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준 건 너희 가족이었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너의 몫으로 너의 꿈을 이루는 데 써주렴.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아들을 낳으려 셋째까지 오기로 가졌던 저희 지난 날들의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며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제 몫으로 재경 베이커리 사장이 되었습니다. 오픈날 가장 먼저 달려와준 손님은 시어머니와 이제는 착실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편, 그리고 저의 보석, 세 딸들이었습니다. 아주버님네는 여전히 바쁘고 얼굴도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 같던 결혼 생활이 이제는 꽃내음만 나니까요. 제 삶의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저 꽃길만 걸을게요.